안녕하세요, 홍화상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오사카 성의 기단부는 도대체 누가 쌓느냐? 그 높은 기단을 그 기단이 뭐 17m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단이 그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 지진이 많기 때문에 기단이 그 기단부가 그 소위 석벽 그 돌을 쌓은 그 축대가 지진에 그 뭐 7도 8도짜리 지진이 오면 그냥 지진이 그냥 기단부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기단부가 무너지면 뭐 성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요. 그래서 기단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. 또 뭐 대포를 만든다든지 낙뢰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끝도 없어야 되니까요.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뭐 다 그냥 뭐 붕괴되니까.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성을 질 때 뭐 건물 질 때 요새 마찬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 불, 이 불에 대해서 내화성이 있는가, 불을 견딜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가. 그러면 기단부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. 일본은 그 대화재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그 나무가 불이 그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붙어요 나무. 그런데 일본은 그 팬 현상이 그 아주 그뭐 많습니다. 그래서 그 공기가 바짝 마른단 말이에요. 팬 현상이 생기면. 그러면 그 봄철 같은데 이럴 때는 촛불이 하나만 쓰러져도 나무에 바로 불이 붙습니다. 그래서 그 1702년에 명력 대화재, 메이레키 대화재 동경에서 이 경우는 그 동경 시내 전체의 반이 타버렸습니다.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도시에도 아주 빈발했거든요. 옛날은 전부 목조로 집을 졌기 때문에.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성은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성이 있어야 된다. 두 번째는 그 성이 뭐 공격을 당했다든지 뭐 대포라든지 이런 데 공격을 당했을 때 내구성,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세 번째로는 방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특히 기단부 쌀 때 뭐 천수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단부는 방수성이 아주 뛰어나야 된다. 왜냐하면 그 일본은 그 태풍이 자주 불죠. 우리보다. 그거 뭐 평균 1년에 한 28번 정도 불 거예요, 거기는. 왜냐하면 그 태풍이 우리보다는 강도가 훨씬 셉니다. 사실 우리나라까지 오는 태풍은 일본을 거쳐서 한번 오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 좀 약해져서 들어오는 건데, 일본에 가서 태풍이 올 때 일본을 가보면 일단 지하 밖으로 지상으로 댕기는 모든 열차는 올스톱입니다. 그건 뭐 태풍의 바람에 그냥 뭐 지하철이 전철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요. 기차도 넘어가고 신칸센이 뭐 다 중단시켜버립니다. 그 다음에 연육교로 올라가는 모든 자동차는 일체 통행 중지. 그래서 제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일본 갔다가 일본의 사상 최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날 그 규슈의 그 다케오시 같은 경우는 비가 그 단 이틀 만에 한 2m 와버렸거든요. 교토가도 한 이틀 만에 한 1m 와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태풍이 그 아주 강도가 셉니다. 그래서 이 기단부의 석벽이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물이 물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. 그래서 뭐 뚝 같은 게 그냥 뭐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 물이 돌을 밀어내서 그게 돌이 하나하나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전체가 그냥 순식간에 그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면서 또한 동시에 물을 자연스럽게 석벽의 원형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내보내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단부의 석벽입니다. 바로 이제 오사카 성의 석벽이 높이가 17m라는데 이게 뭐 요새날 그 석벽은 지금 뭐 1931년에 다시 뭐 공사하고 원래 오사카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풍신수길의 시대의 모습은 없지만 어쨌든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석벽을 다시 지으면서 그래도 몇백 년 왔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노하우가 도대체 뭐냐 그 거대한 거를. 그래서 제가 뭐 우연히
이러저러한 일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가현에 있는 구리타 건설이라는 그 건설 회사가 있는데 여기 그 회장이 14대 손인데 이 회장이 그거에 대한 그 노하우를 무려 장장 A4 20페이지의 인터뷰를 한 기사를 지금 하나 제가 찾아서 이걸 읽어보면서 아주 굉장히 놀랐는데요.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원래 그 기단부를 쌓는 그 기술자는 백제에 존재했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건너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인덕천왕릉이라는 능이 있습니다. 이 능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비행기를 봐야 보입니다. 그 능의 직경은 320m입니다. 지금 그 피라미드가 가장 큰 건조물, 인간이 만든 가장 건조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인덕천왕릉이 그보다 더 큽니다. 그건 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자랑하는 거죠. 그 정도의 토목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. 지금도 그 인덕천왕릉은 건재합니다. 하늘에서 보면 열쇠 구멍처럼 생겼죠. 거대한 열쇠 구멍처럼. 근데 이제 인덕천왕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. 누군데 이렇게 거대한 고분을 짓고 그 밑에 들어가 누워있냐. 이게 이제 미스테리거든요. 근데 일본에는 국내청이 일본에 있는 모든 고분을 발굴을 못하게 했습니다. 그거는 국내청의 허락 없이는 발굴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도로자 공사를 하다가 이 발굴된 그 도로 공사 하다가 이제 갑자기 도로자가 그냥 지하로 꺼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밝혀진 고분이 이제 세 개가 있죠. 그 세 개의 고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기도라 고분인데 그거야말로 불도자가 이제 공사하다 뚝 떨어져 가지고 그 학자들이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게 고분 능이었고 그 시신이 누워 있는 왕족이 누워 있는 그 천장에 천문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천문도를 시뮬레이션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평양에서 관측된 평양의 밤하늘이었어요. 여기서 일본 학자들이 일본 국민들이 놀란 겁니다. 왜 귀족인 듯한 한 사람이 고분을 쓰고 있는데 밤하늘에 평양의 밤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냐. 결론은 고구려의 귀족이거나 왕족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났죠. 그런데 이제 이 고분을 이 만든 때도 기록지가 뭐 300m가 넘어가면 그 고분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역시 석벽을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. 이 축대를 쌓은 집단이 이 구리타 건설 회장 이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고분 및 성의 기단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14대를 살아온 집안인데 이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한 겁니다. 백제에는 혈태라는 그 기술자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AD 2, 3세기경에 일본에 건너와서 인덕천왕릉, 소위 인덕천왕릉은 지금 추정하건대 왕인 박사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이는 겁니다. 그 거대한 고분의 축대를 공사했는데 바로 백제의 혈태중이라는 일본말로 아라부라는 이 기술자 집단이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기술자 집단이 그때부터 일본의 왕족의 고분을 모조리 기단부를 그 석축으로 만들어 줬지만 그 이후에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소위 오다 노부나가가 최초로 지었다는 아츠시 성이라고 있습니다. 시가현에 아츠시 성의 기단부를 이 혈태중이라고 하는 백제에서 건너온 석축 기술자 집단이 그때 해줬다는 것이고 실제로 오다 노부나가가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. 이게 이 사람의 증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이 14대를 했으니까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현재 14대이거나 15대입니다.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 혈태중들이 AD 2 내지 3세기경에 건너가서 계속 그러한 고분 공사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노중국이라는 교수님이
소프트웨어 파워 강국 백제의 비밀이라는 이런 기사를 쓰신 걸 보면 백제가 이 기술의 강국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혈태라는 이런 기술자 집산이 있었다라는 거를 힌트를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힌트를 가지고 일본 쪽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집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, 이 구리타 건설의 회장도 바로 그런 집단의 자기네가 후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참 놀라운 겁니다. 백제라는 나라는 기와장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와박사 학위를 준 나라입니다. 그리고 오경 박사니 뭐 노만 박사, 우리가 이게 탑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탑 위에 이 보조 기둥이 있고요. 그 기둥에 구슬을 갖다 이렇게 끼게 돼 있는데 구슬이 없고 그냥 쇠철근만 지금 남아 있는데, 일본은 어느 데를 가든지 탑이 있으면 탑 위에 그 구슬, 큰 이만한 구슬들이 쭉 껴져 있습니다. 이걸 노반이라고 하는데, 백제는 옛날에 그 노반이 계속 탑마다 다 있어서 그것만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반 박사라고 했답니다. 지금 21세기에도 기와장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박사를 주지 않습니다. 거기에 꽂혀있는 구슬, 노반을 잘 만들었다고 박사를 주지 않습니다. 근데 2000년, 1500년 전에 백제는 기와장을 하나 잘 만들어도 박사를 준 나라입니다. 즉, 기술 중시의 정신이 있었던 나라죠. 기술을 그만큼 강조했던 나라입니다. 저는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기술의 강국이 된 것도 바로 그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. 그런 DNA가 있어서. 자, 그래서 이 혈태중 이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이 석축을 쌓는데 여기에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. 무슨 노하우가 있냐면, 장대리가 때리고 태풍이 불어서 뭐 강풍이 불고 어마어마한 비가 때렸을 때 석축을 쌓으면 그 비에는 빗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석축이 하나씩 무너져 나간다는 건데, 그 석축과 석축 사이, 돌과 돌 사이를 그냥 얹은 것이 아니고 돌과 돌 사이를 일종의 세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칠식, 일본말로 칠식이라고 합니다. 이걸 뭐 푸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들은 이 칠식이라는 물질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, 이 물질의 성분은 뭐냐면 석회에다가 다시마를 끓여서 거기서 나온 진액을 반죽을 해가지고 돌과 돌 사이를 칠식을 갖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붙였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, 콘크리트는 물을 빨아들였다가 뱉질 못한답니다. 콘크리트를 한번 딱 굳으면 거기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데, 그리고 내뱉을 그런 성질도 없답니다. 그런데 이 칠식은 자연재료인 석회와 자연재료인 다시마의 액즙을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콘크리트와 같은 효과를 내는데, 빗물이 들어와서 빨아들여도 자연스럽게 빗물을 또 흘러내려 보낸답니다. 따라서 강풍에 태풍이 와도 이 칠식을 한 이러한 석축, 이 돌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. 그래서 오사카 성의 경우도 바로 이 혈태중이 도움됐다. 그래서 그 혈태중이 그 석축을 쌓을 때 바로 이 칠식을 해가지고 석회와 다시마를 끓인 물을 반죽에 섞어서 했기 때문에 풍신수길이 시대에도 그렇게 졌고, 풍신수길이가 죽으면서 오사카 성이 함락돼서 1615년에 오사카 성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지만, 그 이후에 덕천 가가이가 그 오사카 성을 다시 재건할 때도 바로 백제의 혈태중이라고 하는 이 기술자 집단을 불러서 그거를 공사를 맡겼다는 겁니다. 또 그 일본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구마모토 성도 원래 칠식 기술자들이 그런 일을 해서 그게 난공불락의 성이 돼서 성이
독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한 뭐 5, 6년 전에 구마모토성이 지진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막 기단부가 막 돌이 막 흩어지고 기와장이 다 흘러내리고 그랬는데 이 굴다건설 이 회장 말에 따르면 그 구마모토성의 석단부는 메이지 시대 때 다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랍니다. 원래의 옛날 갓도기요마사가 구마모토성을 졌을 때, 즉 1580년대에는 백제의 혈태중이 가석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메이지 시대 때 그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뭐 좀 집단이 뭐 단가도 좀 비싸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일을 좀 쉽게 하느라고 메이지 시대는 그러한 전통 방식을 하질 않고 지들 나름대로의 현대식 방식, 즉 메이지 시대 때는 이미 서구에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시멘트로 공사를 해서 결국은 구마모도에 진도 국자리에 지진이 와버리니까 성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굴다건설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. 이 굴다건설이 있는 데는 그 일본의 시가현의 오미라는데 이 본사가 있던데 그 오미라는 지역은 백제가 패망하기 전부터 패망하고 난 이후까지 약 9만 9천 명의 백제인이 글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지방이고요. 그 동네에 가면 백제사란 절이 있습니다. 암자가 무려 전성기에 330개였다고 합니다. 저는 그 절을 지금까지 한 20번 가봤습니다. 왜냐하면 백제사란 절이 왜 일본의 비파오 옆에 있는 시가지방에 왜 백제라는 이름을 걸고 그 절이 존재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11년 전에 그 절을 가보고 그 절의 설명판에 백제 사람들이 9만 9천 명이 와서 여기 살았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할 때 이 절에 올라와서 절 중턱에 보면은 그 고향 땅이 보이는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. 그 전망대에 서서 먼 고향 땅을 바라봤다는 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양반도 자기가 혈태중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 거의 99% 백제인의 후손이고 회사 자체도 시가현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100% 백제인의 후손이라고 봅니다. 자, 따라서 오사카성의 기단부 공사는 백제 출신인 기술자 집단 석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혈태중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지었다는 것이 이 지금 굴다건설 회장의 증언입니다. 따라서 오사카성은 일단 기단부 공사는 백제가 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본 건물인 천수각과 이 성의 건물은 도대체 누가 지었냐? 이것도 백제입니다.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